동아시아 지중해인 동해는 사실상 입출구 하나밖에 없는 유라프리카 지중해에 비하면 해류의 흐름이 덜 복잡합니다.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온 대만 한류의 약 75%는 스가루 해협, 나머지 소야 해협으로 유출되고 일부는 내부에서 재순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츠케로 유입되는 아무르강의 일부가 타타르 해협을 통해 동해 북부로 들어옵니다. 이 영향으로 동해 북부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 심층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한류의 본줄기가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태평양을 동해서 서로 관통한 북적도 해류가 필리핀 해역부터 북동진하면서 쿠로시오 해류가 되는데요. 대만에서 센카쿠 열도로 이어진 서해 대초원의 대륙봉 사면과 오키나와 열도 사이를 통과해 북위 30도 지점에서 동북쪽으로 꺾여 토가라 해협을 관통합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고 직진한 작은 줄기가 북상해 제주도에서 동해와 서해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빙하기에는 서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북 방향으로만 흘렀겠죠. 양쯔강의 계절별 유량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대체로 고온 고염의 표층수라고 보면 됩니다. 동해로 들어온 후에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 일본 연안을 따라 흐르는 일본 연안 분지류, 동한난류와 일본 연안 분지 사이에서 사행하는 외행 분지류의 세 개로 나뉘어 흐릅니다. 반대편인 동해 북쪽에서는 저온 저염의 표층수인 연해주 한류가 시오텔린 산맥 연안을 따라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부터 한반도 동안을 따라 남하는 북한 한류로 이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북상하는 동한 한류가 남하는 북한 한류에 부딪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가며 전선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아극전선이라고 합니다. 시기별 변화가 있습니다만 아극전선이 흐르는 위도는 대체로 북위 39도에서 40도 선입니다. 묘하게도 마지막 최대 빙하기 안전선과 거의 일치하죠. 이전 영상에서 빙하기 존재했던 동해안의 두 개 대륙봉 평원을 상세하게 소개했었는데요. 북쪽 설빈 평원의 중심 유도는 42도에서 43도 사이입니다. 남쪽 동안만 평원은 39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아드리아의 기준을 적용하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 설빈 평원을 비롯해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에서 생존할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두 해역의 수온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반도 서쪽 롱강과 동쪽 포강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빙하수입니다. 반면 동해로 유입되는 강물은 빙하수 걷고 수량도 적습니다. 유량이 많은 아무르 강물은 대부분 오츠케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약 8개월분의 고열량의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곳은 연어와 해양 포유 그리고 다량의 청어를 획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동작이 느린 근거리에 매머드 사냥을 할 수 있는 스텝 툰드라 환경이기도 합니다. 빙하기, 동해 해류, 염도, 층위별 특성과 아극전선을 분석한 국내 연구진의 논문 4편을 살펴봤습니다만 인류 생존율과 관련된 결정적인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지구과학을 위한 국제저널 고고지리학 고기후학 고생태학에 실린 최근 13만 년 동안의 동해 해수면 온도 순환 및 아극전선의 공간적 시간적 변화입니다. 최지영 이경은 리호진의 2012년 논문인데요. 해수면이 마이너스 125m까지 하강해 대한해협 수심이 10m에 불과한 구간이 생기고 폭도 좁아지자 대만 난류의 유입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난류는 북상할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기후하강으로 북쪽의 한류는 강해지면서 아극전선이 울릉도 이남까지 남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열도에 비해 한반도 연안의 냉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약간 결이 다른 논문도 있습니다. 도쿄 도립대학의 이사와타리 료시 등이 유기지구화학에 발표한 지난 36,000년 동안 동해의 알케논 해수면 온도인데요. 발표 시점이 2001년입니다. 그동안 발표된 마지막 최대 빙하기 동안의 동해 해수면 온도 연구들은 지나치게 온도를 낮게 측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팀은 17,500년 전에 동해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최대 18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교 기준을 잡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홈페이지 게재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1900년도 기준 해수면 온도는 동해가 16.2도입니다. 논문 예측한 17,500년 전에 18도보다 오히려 더 낮죠.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LGM 동안 동해 해수면 온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베링해를 통해 유입되던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베링해 육지화로 인해 동해 동북부 수역의 해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거시환경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은 더욱 차가워진 대서양 지중해와는 구조적으로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여기에 타타르 해협과 소야 해협이 육지화되었고 스가리 해협마저 좁아지고 얼어있는 기간이 길어 동해로 유입되는 한류의 영향 요인마저 감소했습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인류 생존지는 동남아시아 순다 대륙을 축으로 서쪽 끝은 이베리아 반도가 확실하고 동쪽 끝은 서해 대초원과 한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와 아드리아의 평원으로 남한 인류는 절면했으나 원산 앞바다에 펼쳐진 동해의 동한만 대륙분 평원은 서해 대초원과 함께 남한 인류의 피난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빙하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반도 그 동서에 형성된 대륙분 초원은 요하 문명의 불씨를 품을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이른 시기 문명이 서해 대초원 북부의 요하 지역에서 동해 대륙분 평원 북부의 연해주 일대까지 벨트를 이루고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다만 북위 42도에 형성된 솔빈강 하구의 대륙분 평원이 상시적인 생존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학제 간 융합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